자, 우리 이번에는 F 분포라는 것도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 우리 앞에서 T 분포, 카이스케어 분포 두 개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배우는 마지막 표본 분포가 되겠는데요. F 분포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 분포도 T나 카이스케어 분포만큼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F 분포에 대한 정의부터 보면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감마 함수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구성을 잘 보면 이쪽 부분은 어쨌거나 n이 결정되면 n이나 n1이 n1이나 n2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어떤 상수꼴이고요. x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건 여기에 있고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x의 어떤 지수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어떤 뭐 상수도 여기 앞에 붙어 있을 수 있고 지수도 좀 있고요.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간단한 형태는 x의 1 플러스 x 이런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차수들의 형태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쉽게 적분이나 또는 연산 같은 게 쉽고 어렵군 있을 수 있겠지만 x에 대한 표현만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게 보는 함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T분포하고 카이스케어 분포는 자유도로 결정되는 n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대한 구성에서 보면 n이 아닌 n1, n2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두 개짜리에 관련된 뭔가 뭐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때도 x도 음수일 땐 다루지 않는 이런 전제. 자, 이것도 0부터 그럼 무한대까지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인 fx에 대한 적분하면 이것도 1이라는 사실은 수리적으로 증명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률 함수, 즉 이렇게 생긴 형태가 F분포이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X의 확률 함수가 이런 형태였다면 우리는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도가 n1, n2 두 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가 아닌. 그래서 n1, n2로 구별해서 이제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n1, n2인 F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x tilde F 첫 번째 자유도, 두 번째 자유도. 그래서 n1, n2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F분포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카이스케어 분포 마찬가지로 F분포에 대한 성질들,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F분포를 이해할 거예요. 그냥 수리적으로 그냥 이해할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F분포의 성질은 이런 거예요. F분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카이스케어 분포 어떻게 만들어졌죠?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을 가지고 카이스케어 1이 만들어졌고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n개의 제곱의 합 가지고 카이스케어 n이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표준 정규 분포부터 시작해서 T 분포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T 분포로 있고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카이스케어 분포. 그래서 우리한테는 현재 카이스케어 분포의 개념이 있어요. 자, 이 카이스케어 분포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F 분포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x1하고 x2이 서로 독립이고 각각의 자유도가 nu1, nu2 그리스 문자에서 nu라고 있습니다. v로 안 읽고 이럴 때 언제냐면 카이스케어 분포를 가질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카이스케어 분포가 있을 때예요. 자, 이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해서 뭘 했느냐? 즉 기호로 쓰면 x1 tilde 카이스케어 nu1, x2 tilde 카이스케어 nu2로 쓸 수 있죠. 자, 우리 확률 변수들이 있으면 x하고 y하고 더하는 거. 우리 함수식. 확률 변수는 어쨌거나 표본 공간에서 정의되는 실수값 함수죠. 우리 함수에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잠깐 생각해 보면 f도 지도 함수일 때 두 함수가 있을 때 둘이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함수가 되는 걸 알죠. 자, 이런 걸 공부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확률 변수인 x1 또는 y 두 개 할까요? 둘이 더해도 확률 변수 되는 거 확인했어요. 정규일 때 둘이 더해도 정규. 카이스케어일 때 독립적이면 더해서 카이스케어 n짜리 두 개짜리가 더 합해지는 거죠. 자유도가 등등. 뭐 뺄셈 안 했지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곱셈도 했어요. 물론 x하고 다른 변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곱. 언제?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일 때. 자, 그런데 지금 나눗셈만큼은 좀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나눗셈에 대한 것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 되는 경우를 한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분포에 대한 정의는 정리라고 되어 있지만 정의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독립적인 카이스케어 1, 카이스케어 2
카이스케어 분포는 각각 자유도가 미리 선정돼 있죠. 그래서 뉴1, 뉴2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둘이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x1 나누기 x2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그냥 나누지 않고 x1 확률 변수를 자유도인 상수의 개념이죠. 뉴1으로 나누고 x2를 자유도 개념인 뉴들로 나누는 이런 형태. 그래서 나눗셈에 대한 형태의 모양을 봤더니 이것이 바로 F분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 내용이니까 수리적 증명이 필요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F분포의 정의로 받아들이고 갈 겁니다. 그래서 F분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두 개의 독립적인 카이스케어 분포가 있어서 그 카이스케어 분포를 나누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런데 그냥 나누지 않고 반드시 첫 번째 거에 대한 자유도로 첫 번째를 나눠주고요. 두 번째 거에 대한 자유도로 두 번째 걸 나눠준 이런 형태. 이것이 바로 카이스케어 분포다라는 겁니다. 아니, F분포. 자, 그래서 F분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F분포가 만들어지려면 독립적인 두 개의 카이스케어 분포가 전제되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자, 그래서 이 F분포도 제가 R을 이용해서 자유도, 그러니까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x1 나누기 x2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자유도로 나눈다 그랬어요. 각각을. 이것이 F분포 자유도 1, 자유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뉴1을 분자의 자유도, 뉴들을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개의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는데 파란색은 자유도가 좀 적은 형태고요. 점점 자유도를 크게 키워나간 겁니다. 밑으로 갈수록. 5에서 10, 10하고 20, 30하고 30, 50, 50. 그래서 봤더니 비대칭 형태예요. 카이스케어 분포 자체가 비대칭이죠. 비대칭과 비대칭을 갖다 결합하면 비대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비대칭 형태인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빨간색 구선보다는 검은색이, 검은색보다는 녹색 형태가 조금 좀 더 대칭성을, 그러니까 대칭적인데 좀 가까워지는 거죠. 물론 그래도 비대칭 형태이긴 하지만 파란색에 비하면 녹색이 상당히 더 대칭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면적이 줄어드니까 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면적이 1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 모양으로 점점 가는 형태가 보이죠. 느낌상. 이것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분포에 대한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자, F분포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보던 바처럼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이 분포의 형태는 의존되는 값이 뭐에 의해서 의존되냐면 분자의 자유도인 뉴1과 분모의 자유도인 뉴2에 의해서 의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1과 뉴2이 바뀌면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지는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F분포에 대한 형태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자, 이것도 수리적으로 당연히 증명이 돼야 되는데 수리적 증명은 앞에서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진 않을 텐데 앞에 우리가 F분포에 대한 첫 번째 정리했던 부분, 정의로 받아들일 그것만 받아들이면 이거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두 정규 모집단 뉴1 시그마 1 스퀘어를 갖는 정규 모집단, 뉴들 시그마 2 스퀘어를 갖는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크기가 n1, n들인 독립표본의 표본 분산을 우리가 결정할 텐데, 자, 일단 두 집단에 있어. 이제 한 집단이 아니라 두 개 집단이 따로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집단에서 데이터를 n1개 꺼냈다는 얘기고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복원 추출 개념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는다면 그걸 했다든지 하여튼 독립적으로 추출된 표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집단도 따로 있을 텐데 두 번째 집단에서도 또 n2개인 독립표본을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집단에서도 두 번째 집단에서도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있겠죠. 그래서 표본 분산만 좀 필요하기 때문에 표본 분산에 대한 얘기 돼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집단이라는 개념에서 S1 스퀘어라는 명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S2 스퀘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집단에 대한 표본 분산 S1 스퀘어, 두 번째 집단에 대한 표본 분산 S2 스퀘어. 근데 표본 분산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그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합을 표본의 개수에서 하나 뺀 값. 이제 그것이 자유도인 걸 알겠죠? 자, 그래서 왜냐면 X바를 쓰니까 하나 줄여야 되겠죠. 근데 다 첨자를 첫 번째 집단을 의미해서 1, 여기도 1을 붙인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1이고. 자,
두 번째 집단에 대한 개념에서 2자리 붙인 거고요. 2, 이렇게 2. 그럼 표본 분산에 대한 단순 정의예요. 다만 이제 두 집단이기 때문에 첨자가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구별하기 위해서 1자의 첨자를 붙인 것이고 2자의 첨자를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주장이 뭐냐? 이렇게 된다. S1 스퀘어 나누기 S2 스퀘어인데 그냥이 아니라 시그마 1 스퀘어 나누기 시그마 2 스퀘어로 나눈 이 형태가 F 분포로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도가 N1이 아니라 N1에서 하나 준 거, N2에서 하나 준 거. T분포에서 자유도가 N-1로 가는 성질을 설명할 때 하고요. K스퀘어 분포에서도 마찬가지 자유도가 하나 주는 형태로 설명할 때랑 유사한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앞에서 뭘 봤었냐면 N-1에 S 스퀘어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이것이 카이 스퀘어 N-1인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하다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이라는 것 뜻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좀 표현을 좀 달리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 집단이면 이렇게 1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집단이면 여기 그대로 좀 쓸게요. 두 번째 집단이면 우리 다른 색으로 해서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카이스케어 N1-1, N2-1 각각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F분포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됐어요? 카이스케어 분포하는 것들에 대한 나눗셈으로 되는데 그냥 나누지 않고 자유도로 나눈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분자 타입은 N1-1에 S1 스퀘어 나누기 시그마 1 스퀘어가 되고요. 다음 부분 타입은 N2-1에 S2 스퀘어 나누기 시그마 2 스퀘어가 돼요. 이렇게. 자,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 나눴을 때 이것이 F분포가 되는 게 아니죠. 뭐로? 자유도로 나눠야 돼요. 자유도가 여기는 얼마요? N1-1이죠. 여기는 N2-1이에요. 자,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죠. 남는 게 어디야? 이것만 남아요. 자, 위에 거에 대한 자유도 N1-1이었거든요. 밑에 거에 대한 자유도 N2-1이었고, 그러니까 바로 F분포를 형성하는데 분자의 자유도 N1-1, 분모의 자유도 N2-1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F분포가 여태까지 생각할 때 가장 복잡한 형태의 함수이기도 했는데 실제 사용되는 통계량은 아주 간단한 모양이 돼요. 이와 같은 형태가 F분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씁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 그리고 F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을 갖다가 구해보면 이것도 우리가 수리적 계산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진 않지만 구한 결과를 좀 확인할 텐데 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자, 기대값을 구하면 N2-2분의 2가 되고 N2이 되고요. 분산은 이런 형태가 돼요. 좀 복잡하죠. 자, 근데 뭐 분산이든 뭐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잘 보실 게 뭐냐면 기대값 자체가 N1과 상관없이 돼요. 즉 분모로 나누게 되는 이 형태에 대한 표본의 개수인 얘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성질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등등. 그래서 이 값이 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확률 분포가 결정되면 확률 함수를 찾고 그에 따른 계산식에 의해서 우리는 뭐야?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한 결과 이렇다 정도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자, 또 F분포표도 여러분들한테 표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F분포표를 보시면 정규분포 2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T분포 1페이지, 카이스퀘어 분포 1페이지. 근데 F분포표를 보면 무려 8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양이 많은 거냐? 양도 많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F분포랑 관련되어 있는 변수의 개수예요.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Z하고 확률만 필요해요. T분포하고 카이스퀘어 분포는 T값이나 카이스퀘어 값하고 확률하고 뭐죠? 자유도가 있어요. F분포는 F분포에 대한 확률 값하고요. F분포 확률하고 F분포 확률 변수의 값과 확률과 자유도가 하나,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여긴 2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2 정도의 형태가 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2 칼럼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지면이 아까워서 이쪽까지 해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준 거죠. 그 다음에 T 카이스퀘어 분포 형태는 자유도를 이쪽에 주고 확률을 이쪽에 주고 그 다음에 T 값이나 카이스퀘어 값을 준 거예요. 지면을 다 차지했어요. 자,
이 지면에서 차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가 뭐냐면 1개, 2개, 3개 변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게 4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입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2층에, 3층에, 4층에 다른 데이터 값을 쌓는 거예요. 공간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공되어 있는지 그걸 같이 잠깐 보죠. 자, 그래서 브록에는 여러 가지 뉴원과 뉴들 값에 대해서 이 f 알파의 뉴와 뉴들 값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찾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에 대한 꼬리 쪽의 면적이 0.05일 때 이때 우리가 뭐냐면 f 0.0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새가 자유도가 얼마짜리 결정하는 자유도를 가로 안에 쓰는 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이 3.29라는 값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표를 보고 이제 찾을게요. 자, 그런데 좀 전에 봤던 대로 한 화면에, 한 면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특정 확률에 대한 형태의 자유도 F값, 형태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확률 값을 4개를 주는 4층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이 0.951 때, 975일 때, 991 때, 995일 때 4가지만 줘요. 자, 좀 특이한 성질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T분포는 좌우 대칭이 됐기 때문에 0.5보다 작은 확률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줘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카이스퀘어 분포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0.5보다 작은 확률을 2개를 줬었어요. 근데 F분포는 지금 봐도 우리가 당연히 비대칭인 걸 아는데 0.5보다 작은 걸 주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건 증명하지 못하고 또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이럴 때 이제 뭘 사용하냐면 이걸 씁니다. 분모하고 분자의 자유도를 바꾸게 되면 역수, 분모가 n1, n2죠. n2, n1이에요. 역수에 관련돼서 연관이 돼요. 근데 그때에 꼬리 쪽에 대한 면적 개념도 서로 보수적 관계 있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F분포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적 확률이 0.95, 0.975, 995니까 알파의 개념에서 보면 이것이 0.05고요. 0.025가 되고 0.01이 되고 0.005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알파 값이 0.5보다 작은 거 또는 누적 확률이 0.5보다 작은 거에 대한 개념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대한 자유도 위치를 바꾸면서 역수를 취할 때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를 가지고 구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적 확률 분포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표에서 0.5보다 작은 쪽의 확률 분포표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구하는 표를 보는 방법들을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는 똑같아요. 요 제시된 F의 통계량 값,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값보다도 더 큰 확률,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여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알파로. 그러니까 누적 확률은 1-4 알파가 되겠죠. 이런 정도. 자,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면 누적 확률이나 또는 알파의 개념이 얼마인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내가 층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그 안에 평면적인 입장에서 들어가서 각 자료들을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지 지금 P 누적 확률이 0.95인 거니까 알파는 0.05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와 같이 F 0.05 7,9라는 걸 하려면 0.05니까 이쪽 알파 면적이 그러니까 누적 확률 0.95죠. 그래서 네 가지 표가 제공되어 있는 4층 형태에서 P가 0.95인 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0.95인 걸 먼저 지정을 하고 분자의 자유도를 이렇게 줬고요. 분모의 자유도를 이쪽 열로 줬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7이니까 7로, 분모가 9니까 9로 해서 만나게 되는 요 포인트 3.29. 그래서 바로 이 값은 요 값이 요걸 의미해요. 그래서 7,9의 자유도를 갖는 F분포표에서 이 꼬리 쪽의 면적이 0.05. 그 얘기는 누적이 0.95가 될 때 이 포인트 값이 3.29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F0.9의 구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F0.95의 97에 대한 것은 아까 성질에서 이거에 대한 역수적 관계의 개념을 해서 이걸 찾을 수 있거든요. 반대되는 거로. 그러니까 보수적 관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1 나누기 F의 요거에 대한 1의 보수는 0.05잖아요. 0.05. 근데 뭐가 돼요? 여기가 7하고 9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F0.05에 7,9짜리가 지금 3.29를 찾았거든요. 그에 대한 역수값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1 나누기 3.29니까 꽤 1보다 작은 아주 작은 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적 확률이 0.95, 0.5보다도 작은 쪽의 확률은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R에서 함수를 제공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Q니까 분위수 함수예요. F 통계량의 값, 그러니까 F 확률 변수의 값을 찾는 형태. 그래서 여기서도 누적 확률이 0.05가 아니라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0.05인 거죠. 자유도 7짜리, 9짜리. 근데 그것들을 이 Q 분위수 함수 갖고 하려면 이제 오른쪽 꼬리를 하는 거니까 왼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 테일 부분이 폴스 되는 형태로 써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점 두째 자리까지 끊어서 이건 3.29가 되고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꼬리 쪽의 형태가 아니라 누적 확률 개념으로 가려면 이쪽 아래쪽에 대한 거죠. 그래서 로 테일 부분이 트루 개념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루 개념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와 같이 0.95로 쓰는 형태의 7,9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찾을 수도 있고 이 로와 테일 점 트루를 옵션을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 디폴트로 되어 있는 양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 이번에도 뭐냐면 확률 함수, 그러니까 그 QF를 가지고는 확률 변수의 값을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PF는 F 분포의 확률, 누적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3.29보다도 7,9에서 자유도 여기를 봐야죠. 로어 점 테일이 false에 있으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쪽, 오른쪽 꼬리의 면적을 찾으라는 얘기죠. 0.05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3.29 형태로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즉 로어 점 테일 true로 쓰는 옵션을 쓰게 되면 이것처럼 여사건의 개념을 해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 R을 통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연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거예요. F 분포에 대한 성질들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F 분포표도 좌우 대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0.5보다도 작은 쪽에 대한 확률 분포 값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F 분포도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표본 분포에 대한 부분에서 T 카이스케어 F 분포를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 T 분포하고 F 분포하고 카이스케어 분포가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하게 될 추론 통계학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 분포하고, 물론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치돼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카이스케어 분포, F 분포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질들도. 그래야만 우리가 원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표본 분포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차시에선 간략하게 정리하는 걸 한 번 더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